안녕하세요, DJ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장품은요, 다이나믹 콩콩 대백과에서 발행된 유명 로보트 만화영화 대백과입니다. 만화영화라는 단어부터 벌써 굉장히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요즘 만화영화라고 안 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있는 로보트들이 유명 로보트라고 하는데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유명 로보트인데 마징가 Z 같은 로보트는 없잖아요. 정말 유명한 로보트인데 여기 나와있는 로봇들은요 전부 다 1980년대 선라이즈의 로봇 애니메이션들 주인공 로봇들입니다. 제타 건담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로봇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건담에 대해서는 뭐 자주 꼭지로 말씀드리니까 오늘 이제 이 책에서 건담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요 정가가 1000원이었고요 당시에 미니 대백과류는 다 1000원이었죠 80년대요 그리고 초판이 1986년 4월에 발행되었다고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책 상태가 좀 많이 위태위태한데 상태가 훨씬 좋은 재판본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재판본의 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초판 발행으로부터 9년 뒤인 1995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컬러 화보 쪽을 보면 어절트 가리안부터 나오는데요, 원래 이제 정확한 발음은 어설트 가리안이겠죠. 그 당시에 아절트 가리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프라모델과 옆에 나와있는 그 뒷 배경, 당시에 아카데미의 카피판 프라모델의 초판 박스 아트를 그대로 재활용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이미지들을 이 다이나믹 콩콩 쪽에서요 아카데미와 연계를 해서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로봇들의 가리안에 나왔던 표기법들이 전부 다 그 일본 쪽의 오리지널 표기법이 아니라 아카데미가 만들어 놓은 표기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프로마시스가 나오는데요, 어린이들이 아카데미 카피판 프라모델의 프로마시스란 이름을 다 그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마시스로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은 일본 쪽의 공식 가타카나 표기를 보면 프로마키스였죠. 스쿠추도 그렇습니다. 스쿠추도 일본 쪽의 공식 명칭은 스카츠였거든요. 영어 명칭을 그대로 읽으면 스커츠에 가까운데 이것도 스쿠추로 읽은 것도 역시나 아카데미의 카피판 프라모델의 표기법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주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뭐 주엘은 영어 표기법에 따르면 주엘로도 읽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일본 쪽의 공식 표기법은 자우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카데미 쪽의 공식 표기법을 따라서 주엘이 됐다는 거. 이 책이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또 100%가 아닌 것이 뭐냐면은요, 바이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은하표류 바이팜의 주역 로봇인데, 당시 아카데미의 카피판 프라모델을 보면 여기서는 비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바이팜이 아니라 비팜. 그러니까 가리안 쪽은 아카데미 쪽의 표기법을 잘 따라갔지만 바이팜 같은 경우는 유명 로봇 만화영화 대백과가 아카데미 쪽의 표기법 비팜을 따라가지 않고 일본 쪽의 오리지널 표기법을 존중했다는 게 또 특이한 부분입니다. 작품 중에 하나 눈여겨볼 게 초능력 로봇 카라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로봇은 뭐냐면 초력 로봇 가라트죠. 8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들이 최근에 들어서 프라모델이라든가 피규어 쪽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작품만큼은 리얼 스케일 로봇과 SD 형태의 로봇을 오가는 형태의 작품인데, 최근까지 뭐 프라모델이라든가 입체화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에 구스마일 쪽에서 모데로이드를 낸다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개인적으로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전투 로봇 엘카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중전기 엘가임이죠. 일본 쪽 발음이 나는 것들을 억지로 발음을 좀 영어 이름식으로 바꾸는 거 대세였다 이런 말씀은 그전에도 영상들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미니 대백과들이 일본 색채를 지우려고 카피판임에도 불구하고 엘가임인데 엘카임이 된 거. 카라트라고 표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가라트죠. 기억을 억지로 키옥자로 바꾼 거. 똑같은 얘가 여기 또 있네요. 거신 고크라고 나와있는데 고그죠. 이것도 아카데미 쪽에 카피판 프라모델을 통해서 접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갑기병 보텀스 같은 경우는 장갑기병이라는 부제? 이런 거는 살렸지만
장갑 끼면 보텀즈가 맞죠? 가장 어이없는 표기가 이 작품인 것 같아요. 전투 메카닉 서펑크린라고 나왔는데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전투 메카 자분글이죠. 최근에 경쟁적으로 막 여러 회사에서 프라모델을 쏟아내고 있는 작품인데, 자분글이란 이름이 너무 일본적이라고 판단했는지 서펑클이 되었습니다. 서펑클이란 이름도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혹성 로버트 다크람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도 그렇고 로버트의 원래 이름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바뀌었죠. 원래 이름은 태양의 엄니, 태양의 송곳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다그람인데 다크람으로 또 바뀌었어요. 기억이 또 키우그로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서요, 유일하게 작품 이름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게 성전사 단바인이에요. 다른 작품들은 뭔가 이름이 바뀌고 앞에 수식어가 바뀌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 작품만큼은 그대로 성전사 단바인이 되었습니다. 영어 명칭이야 덤바인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단바인 그러죠. 앞에 성전사라는 이름도 안 바뀌고. 이 책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합쳐봤자 272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에 여러가지 로봇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두께에서 두께 자체가 대백과라고 하기에 그때는 두껍다고 생각했지만 어린 마음에, 지금도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이렇게 작은 책에 여러가지 로봇들의 내용을 다 넣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작품의 진정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눈꽃만치밖에 안 실려져 있었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로봇을 좋아하는 남자 어린이들의 마음에 답답하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요, 책의 대부분의 지면이 흑백인데요, 그때의 인쇄 기술, 또 게다가 이건 또 카피판이니까 굉장히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흑백 컷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흑백 컷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로봇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저 같은 경우도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최종 보스로 나온 디오 같은 경우도 설정화하고 컷만 봐가지고서는 저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게다가 디오는 그때 방영 당시에 프라모델로도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하다가 나중에 99년에 일본에 처음 가서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최종화를 비디오 테이프로 처음 봤을 때, 빌려 대회에서 봤을 때, 아, 저게 디오가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움직이는 MS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눈꽃만치밖에 없었던 시절에 로봇 애니메이션에 팬을 한다는 게 어려웠던 시대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명 로보트 만화영화 내백과를 소개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창고방에서 재밌는 것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